자, 이어서 데이터셋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5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데이터셋은 컬럼의 값이 하나라도 바뀌면 자동으로 넥사프로 엔진이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엔진에서 동작을 해줘요. 자, 자동으로 엔진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6-5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데이터셋 6번의 첫 번째 레코드에다가 modify라고 하는 이 성명을 값을 바꿔줬습니다. 자, 바꿔줬고요. 자, 데이터셋 6번에 자, 이벤트가 있었죠. can과 onColumnChanged의 주성문을 다시 해제를 하고요. can에 있는 이 duplicate 내용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onColumnChanged에서도 로그 찍는 부분을 주석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벤트가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6-5를 딱 누르게 되면 modify라고 하는 성명의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찍어보게 되면 can column change 이벤트와 on column changed 이벤트가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테스트를 했던 부분이죠. 자, 6-5 소스를 보게 되면 방금처럼 특정한 레코드의 성명값을 바꿨어요. 자, 지금은 레코드의 하나의 값만 바꿨지만 자, 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레코드의 값을 modify로 바꾸는 로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스를 한번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변경을 하고, 즉 full name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modify to로 값을 초기화해 주는 거죠. 전체 레코드를 돌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자, 이랬을 때 내부 엔진 로직이 몇 번 동작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6-5를 딱 눌렀습니다. 자, 모든 레코드의 네임이 modify to로 바뀌었고요. 로그를 찍어보게 되면 can on 이런 식으로 하나에게 쌍입니다. 여기에 레코드 건수만큼 로직이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나는 단순히 값만 반영해주고 싶을 뿐인데 엔진이 이렇게 동작한다고 하면 엔진에서 처리하는 스크립트 동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벤트를 끌 수 있는 프로퍼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프로퍼티를 한번 사용해서 이벤트를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에서 포문을 돌기 전에 this.dataset 6.set underbar enable 이벤트를 펄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펄스. 자, enable 이벤트를 펄스를 했으면 반드시 true를 해주는 로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따라하는 게 늦다 하신 분들은 스크립트 창을 보면서 계속 이어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et underbar enable event pulse true를 했을 때, 자, 트레이스 로그 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5를 딱 눌렀을 때 값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동작했던 이 can과 onColumnChanged는 트레이스에 찍히지 않았어요. 즉, 엔진 동작하는 게 멈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데이터셋의 특정한 값을 단순히 값만 초기화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반드시 enable event pulse true로 감싸줘야 훨씬 빠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값을 바꿈으로 인해서 can과 onColumnChange가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걸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데이터셋 기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과 실제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는 내용을 위주로 쭉 살펴봤습니다. 자, 데이터셋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혹시나 또 따라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환에도 다 스크립트를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이 교환 자료만 보셔도 따라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리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자, 그리드는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격자 모양으로 표현하는 컴포넌트래요. 어제 저희랑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리드는 항상 데이터셋과 바인딩해서 씁니다. 단독으로 쓰는 일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할 때, 통신 포맷 역할을 할 때만 별도로 나눠서 쓰는 경우지만 대부분 그리드와 바인딩해서 씁니다. 자, 그리드의 생김새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서를 만들 때 표를 만드는 거를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의 타이틀을 담당하는 헤드밴드, 데이터를 담당하는 바디밴드, 그리고 통계, 합계 부분을 처리하는 서머리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드는 세로로 표현을 하는 것을 컬럼이라고 하고 있고요. 옆으로 표현하는 걸 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디 영역에서 실제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단위, 이것을 셀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셀입니다. 셀. 그리드에도 상당히 많은 프로퍼티 메소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 문제풀이 형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드에도 데이터셋과 똑같이 문제답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소스를 보겠습니다. 소스에 보시게 되면 왼쪽 EXE 서비스 그룹에 EXE 언더바 챕터 2 언더바 그리드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기존에 열려있는 데이터셋 1번은 닫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해당 화면을 열었으면 킥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킥뷰를 실행했더니 스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나왔네요. 자, 그리드는 물어보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네요. 7개, 6개, 이게 스텝이라고 그랬죠. 스텝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를 보게 되면 그리드 1, 자, 그리드 1이 있고 그리드 1 언더바 1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던 것과 큰 차이가 없죠. 데이터셋 컬럼과 그리드 컬럼이 1대1로 매치가 되는 경우를 디자인해 놓은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헤더가 2줄이고 데이터도 2줄게 돼요. 자, 그리고 메리드 같은 경우에는 2줄의 레코드를 하나로 머지를 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it을 드래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컬럼을 매치해 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리면 컨트롤 Z를 해주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문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과 같은 헤더가 2줄, 바디가 2줄, 그리고 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리드 1-1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리드 컨텐츠 에디트 창이 뜨고요. 자, 헤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add 헤드로 하게 되면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add 헤드로. 바디도 추가할 때는 add 바디로 이렇게 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뭐 서머리 로도 add 서머리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각각의 밴드의 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자, 메리드라고 하는 이 컬럼을 2개를 머지해 놓은 거죠. 자, 머지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헤더에 DPT와 하이어 데이트를 드래그를 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또는 가로로 하셔도 되고 세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머지 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머지 셀. 자, 머지 셀 머지 셀 컨트롤 플러스 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못하네요. 이게 머지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표를 만들 때 2개 셀을 합치는 머지 기능, 2개를 하나로 아예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머지를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머지 셀에서 머지 셀, having child 셀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때는 라인만 없애죠. 라인만. 각각의 셀 정보는 그대로 살려줍니다.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입니다. 다시 컨트롤 Z에서 원복시켜 놓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디도 똑같아요. 데이터 영역도 머지를 하려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고 또는 옆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머지를 하고 자, 머지 첫 번째 거 머지 셀 두 개를 합쳐버리기 때문에 네임으로 하나가 합쳐지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이어 데이트는 없어지고 네임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합쳐진 거죠. 다시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를 머지를 하는데 having child cell, 자, having child cell 눌러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여기서도 라인만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가 셀이 머지가 되어 있는 거고 having child 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게 되면 각각 셀이 선택되지 않아요. 두 개가 하나로 선택이 돼 버립니다. 자, having child 셀인 경우에는 각각의 서브 셀이라고 하는데 서브 셀을 접근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Alt 키. 그래야 서브 셀에 대한 속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건 having child 셀로 하게 되면 이 그리드 속성은 디스플레이용이에요. 편집은 할 수가 없어요. 디스플레이용으로만 쓸 수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자, 캔슬해서 컨트롤 Z 해놓겠습니다. 원상복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대1 컬럼과 그리드 컬럼이 1대1로 매치됐을 때와 1대1로 매치되지 않고 컬럼이 3개 그리고 셀이 각각 5개로 표현했을 때 컬럼 인덱스와 셀의 인덱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그리드는 각각 바디의 셀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트레이스 로그에 2.콜, 셀 콜이 나오는데요. 컬럼은 세로로 표현되는 게 컬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셀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각각 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컬럼과 셀이 1대1로 매치가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 그런데 오른쪽은 컬럼의 개수는 3개인데 셀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즉 컬럼의 인덱스와 셀의 인덱스는 같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네임을 선택하게 되면 컬럼은 1이 되는 거고 셀이 1이 되는 거죠. DPD도 2에 2, 3에 3, 4에 4입니다. 자, 오른쪽 두 줄로 되어 있을 때는 자, 네임을 아이디를 선택해 보게 되면 여기서는 컬럼이 0이 될 거고요. 셀도 0입니다. DPT도 컬럼 1에 셀 1번. 자, 메리트도 컬럼 2에 셀 2번까지는 똑같아요. 자, 두 줄일 때부터 달라집니다. 자, 네임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컬럼은 0이 됩니다. 0. 하지만 셀은 3이 돼요. 0, 1, 2, 3. 하이어 데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도 컬럼이 1이 되고 셀은 4가 됩니다. 즉 컬럼과 셀의 개수는 다르다라는 걸 직접 증명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드 1과 그리드 1 언더바 1의 밴드. 자, 이 데이터 영역이 밴드인 거죠. 밴드의 컬럼과 셀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1-1을 딱 눌러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리드 컬럼이 5개, 셀의 컬럼이 5개. 맞죠? 자, 두 번째는 매치가 되지 않았을 때 컬럼의 개수가 3개죠. 하나, 둘, 3개. 하지만 셀은 하나, 둘, 셋, 넷, 5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1-3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드에 바인딩 되어 있는 데이터셋의 컬럼 아이디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셋에 바인딩된 데이터셋 컬럼의 아이디. 자, 그리드의 각각 셀은
데이터셋이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 셀은 어떠한 데이터셋과 바인딩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을 딱 누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EMPL ID에 bind EMPL ID 컬럼 ID 이퀄 EMPL ID bind 컬럼 풀네임 컬럼 ID 이퀄 풀네임.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바인딩 돼서 나왔는데요. 자, 여기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리드에 있습니다. 그리드 메소드예요. 그리드에 get format call count를 하게 되면 컬럼의 개수를 얻을 수 있고요. 셀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는 get cell count, 바디 영역의 셀을 알고 싶기 때문에 바디를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드 1 언더바일도 똑같겠죠? get format call count, get cell count. 자, 밑에 1-3은 자, get cell count, 바디 영역이라고 줬습니다. get cell count, 바디 영역. 그러면 3과 5의 숫자가 나오겠죠. 자, 포문을 돌립니다. 포문을 돌면서 그리드 1점 get cell property body의 i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드 1점 get cell property body의 i의 텍스트. 자, 이 내용은 이겁니다. 그리드에 들어가서 body 영역에 특정한 i번째 텍스트 값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bind 콜론 EMPL ID, bind 콜론 풀네임, bind 콜론 뭐 DPT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텍스트에 들어있는 bind 콜론 DPT 코드는 데이터셋 컬럼 정보는 맞지만 실제 명확한 데이터셋 컬럼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즉 bind 콜론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셋 컬럼 아이디가 아닙니다. 뒤에 있는 이 컬럼명 정보만 데이터셋 정보예요. 자, getset 프로퍼티를 통해서 값을 얻게 되면 얘는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것을 뒤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야 되죠. 따라서 이것을 스플릿으로 잘랐어요. 스플릿으로 잘라서 0번째는 이 바인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첫 번째에는 풀네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트레이스 어레에 있는 두 번째, 즉 첫 번째에 있는 값을 출력하게 되면 명확한 성명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리드 셀에 포함되어 있는 컬럼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컬럼 아이디를 가지고 뭘 하고 싶길래 이 아이디를 구할까요? 많이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MS의 엑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타이틀을 클릭할 때마다 소트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소트. 그리드를 이용하다 보면 소트는 기본적으로 구현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자, 소트를 하려고 하면 이 소트는 누가 가지고 있죠?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죠. 데이터셋의 키 스트링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소트하는 것을 앞 시간에 배웠어요. 따라서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는 컬럼 아이디를 알아야 소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컬럼 아이디를 구하기 위해서 씁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그리드 헤더를 클릭할 때 해당 컬럼을 이용해서 소트하는 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그리드에 선택하고 on 헤드 클릭 이벤트를 연결을 시켜주세요. on 헤드 클릭 이벤트입니다. 자, 이곳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건데요. 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헤드 클릭 이벤트입니다. 그리드 on 헤드 클릭 이벤트에 연결을 해서 방금 제가 드린 스크립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크립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obj.이라고 했습니다. obj는 여기 파라미터에 들어오는 거죠. 해당 obj는 자기 자신의 그리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getCell property body의 i번째 텍스트를 얻게 되면 여기에는 bind 콜론 empl id, bind 콜론 풀네임 이런 정보가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컬럼 아이디는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얻어야 될 건 그리드에 바인딩 되어 있는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sort라고 하는 기능은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obj.grid.getBindDataset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 그리드에 바인딩 되어 있는 데이터셋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obj. 즉 얻은 데이터셋 키스트링이죠. 키스트링. 자, sort를 하겠다. 플러스는 오름차순이죠. 내가 구한 컬럼을 가지고 오름차순을 하겠다고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한번 실행을 해서 그리드 헤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클릭하고요. 자, 네임 선택해 봅니다. 소트 되는 거 보이시죠? DPT 선택하고 하이어 데이트 각각 헤더를 클릭하게 되면 헤더에 대한 컬럼 아이디를 기준으로 소트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컬럼 정보는 여기 트레이스에 찍어 놨습니다. 이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트 되는 걸 직접 보겠습니다. 아이디로 소트를 했고 네임으로 소트를 했습니다. 자, 소트 되는 거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봤던 그 흔한 소트 유형은 아니죠.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선택을 하면 내림차순, 한 번 또 선택을 하면 오름차순, 그리고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의 상태를 그 화살표 같은 이미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은 소트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소트 기능만 넣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스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놨고요. 위에 있는 스크립트는 일단 소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this.fn_sort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obj,2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리드를 리로드를 해서 자, 헤더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한번 누르면 오름차순, 한번 내리면 내림차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모양도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좀 엑셀과 같은 이 소트 기능이 구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N sort에 대한 소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맨 밑에 쪽으로 내리시면 있습니다. 맨 밑으로 내리면 여기 200라인 정도 있네요. 또는 컨트롤 F 검색하시고 찾기 하셔도 돼요. 이렇게 컨트롤 F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게 되면 마킹을 하기 위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대한 이미지 처리를 해놨고요. 자, 실제로 처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겟셀 프로퍼티 헤드에 특정한 셀이 디스플레이 타입이 체크박스냐? 체크박스일 때는 소트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리턴 해버린 거고요. 체크박스가 아닌 컬럼을 클릭했을 때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정보 없고 그리고 내가 클릭한 바디의 셀의 텍스트, 즉 그에 해당되는 데이터셋 컬럼 아이디를 얻었습니다. 자, getSell 텍스트는 이게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알기 위해서 얻은 정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로직이 달라졌고 궁극적으로 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set 언더바 키스트링 앞에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해준 거예요. 이 로직을 디스플레이 유형과 마킹 처리만 하기 위해서 소스를 보완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소스는 들어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sort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컬럼 아이디와 셀 인덱스는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드 2. 자, 그리드 2-1 데이터셋 2에 그리드 2가 데이터셋 2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콜 언더바 chk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고 초기 값을 0으로 지정하래요. 즉 데이터셋에 컬럼 하나 추가하라고 합니다. 앞전에서 해봤습니다. add 컬럼이라고. 자, 그리고 그리드 맨 앞이면 이 부분이 되겠죠. 맨 앞에 빈 컬럼을 추가하고 생성한 데이터셋 콜 언더바 chk를 바인딩을 하래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셋을 만들고 바인딩을 시켰습니다. 그 0으로 초기화까지 해줬네요. 자, 2번입니다. 해당 컬럼의 헤드와 바디의 셀을 체크박스로 바꾸래요. 자,
2-1을 딱 눌렀습니다. 헤드 체크박스로 바꿨고 바디 영역도 체크박스로 바꿨습니다. 자, 이거는 뭘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하다 보면 상단의 체크박스를 통해서 전체 선택, 전체 해제 기능을 많이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일단 2-1과 2-2의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1입니다. dataset.add column :chk string. 자, 생략하면 뭐라고 그랬죠? 256이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컬럼 자릿수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셋은 0으로 초기화라고 하라고 했죠. 초기화. 자,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 로우 카운트만큼 돌면서 셋 컬럼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입니다. 제가 데이터셋에 단순히 값만 초기화를 할 때는 데이터셋 속성 중에 어떤 걸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넥사크로의 엔진 이벤트를 멈추는 프로퍼티 뭐가 있었죠? 자, 여기에 뭘 기술로 해줘야 될까요? enable 이벤트 펄스. 이걸 해줘야 성능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오픈했는데 성능이 너무 늦어요. 이런 게 하나하나 다 튜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앞에다가 하나의 컬럼을 삽입하라고 했죠. 자, insert content call 바디의 0번째 인덱스에다가 삽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내용과 똑같아요. 자, 그리드에 콜 0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인서트 했었죠. 인서트 하게 되면 앞에 삽입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스크립트로 해주는 게 인서트 컨텐츠 콜입니다. 컨텐츠 콜. 자, 인서트를 했으면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죠. 자, 그리드의 특정한 셀의 값을 가져올 때는 getCell property, 그러면 거꾸로 값을 세팅할 때는 setCell property를 해주시면 돼요. setCell property body의 0의 텍스트에 bind colon chk를 해주게 되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된 거예요. 이 작업이. 자, 다음 2-2를 누르겠습니다. 2-2는 헤더와 바디와 헤더를 디스플레이 타입을 체크박스, 에디트 타입을 체크박스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setCell property를 쓴 거예요. 셀을 접근할 때는 setCell property로 다 접근하는 겁니다. 바디의 0번째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을 체크박스 컨트롤 체크박스, 헤드도 체크박스 컨트롤 체크박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2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체크로 싹 바뀐 거예요. 자, 데이터셋 바디 영역은 바로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헤더는 체크를 해봐도 체크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로직으로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구현하느냐? 제가 해당 스크립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2에서 자, 온셀 2.2. 셀이 0이면 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크립트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뭐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 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동작이 되는 구조인지. 자, 리로드해서 2-1과 2-2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누릅니다. 체크를 하면 전체 선택, 다시 한번 체크하면 전체 해제가 되는 로직이에요. 이 로직은 on 헤드 클릭 이벤트에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2.셀이 0이면 셀은 0인 거죠. 0, 1, 2니까 0이면 자, 그리드 getCell 텍스트. 자, getCell 텍스트에 대한 메소드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책인에서 검색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리드를 열어볼게요. 자, getCell 텍스트 첫 번째가 로우 인덱스예요. 그런데 나는 헤더에 대한 로우 정보를 얻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헤드밴드의 값을 놓고 싶을 때. 서머리 밴드의 값을 놓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바디 영역은 0번부터 n번째 로우 정보를 주게 되면 해당 바디 정보의 텍스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저희는 마이너스 1을 줘서 헤드 정보의 값을 얻을 겁니다. 자, 헤드 정보를 얻게 되면 여기서 체크한 값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1이냐 0이냐. 자, 체크 값을 얻었을 때 값이 1이면 0이면 아니죠. 1이면 얘를 0으로 바꿔줘요. 0이면 1로 바꿔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선택했으면 다음에 전체 해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의 토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토글 방식. 자, 1이면 0, 0이면 1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전체 선택, 전체 해제를 해야 되겠죠. 값을 얻었으면, 자, 여기는 set underbar enable event pulse를 해줬네요. 즉, 엔진은 껐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컬럼에다가 값을 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뭘 해줘야 되느냐? 엔진을 다시 또 켜줘야 돼요. 그래야 자동으로 했던 동작들을 다시 엔진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드는 바디 영역은 바인딩만 시키면 바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체크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값은 직접 넣어주셔야 됩니다.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체크가 되고 체크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 전체 해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컬럼을 추가하고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셋도 애드 컬럼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데이터셋 컬럼은 가능한 서비스에서 다 가져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져온 걸 디스플레이 하는 형태로 쓰는 게 제 개발에 있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발하다 보면 좀 더 그리드를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생성을 해야 된다든지 데이터셋 컬럼도 사용자에 따라서 동적으로 늘어나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애드 컬럼이나 뭐 인서트 컨텐츠 컬 같은 기능을 살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텝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되죠? 스텝 인덱스를 바꿔줘야 되죠. 폼에, 프로퍼티에 스텝 인덱스를 0으로 되어 있는 걸 1로 해주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드 3입니다. 그리드 3은 마우스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해보세요. 자, 전체가 스크롤이 되죠. 각 컬럼 전체가 스크롤이 됩니다. 자, 데이터 레코드도 위아래로 스크롤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 전체가 스크롤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타이틀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보세요.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컬럼과 컬럼 사이에서도 컬럼 사이즈를 변경해 보세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도 기본.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컬럼을 이동을 하고 싶대요. 이동. 지금은 컬럼 이동이 되지 않죠. 자,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대요. 자, 컬럼의 사이즈도 지금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2를 딱 누르는 순간 컬럼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죠. 원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사이즈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야 되겠죠. 옆으로 가서 쭉 올려보겠습니다. 3-1. 자, 그리드 3점 set underbar cell moving type set underbar cell sizing type. 자, set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죠? 프로퍼티죠. 프로퍼티. 자, 프로퍼티는 굳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교육이다 보니까 버튼으로 눌러서 된다라는 걸 한꺼번에 보기 위한 편의 기능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드 3의 셀 무빙 타입에다가 그냥 콜을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드 3의 속성이죠. 셀 무빙 타입을 논으로 되어 있는 걸 컬럼으로 해주시면 돼요. 컬럼. 이렇게 저장, 리로드로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컬럼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원본으로 다시 논으로 해놓을게요. 자, 3-1에서 셀 사이징 타입, 이것도 셋 언더바 셀 사이징을 컬럼으로 하게 되면 사이즈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퍼티로 조정하는 거예요. 프로퍼티. 단순하게 일단 그리드가 그려지면 이러한 기능들은 디폴트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이러한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리드 컬럼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특정한 컬럼만큼 컬럼 고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도 건수가 많으면 특정한 레코드만큼 헤더 정보를 픽스를 시켜놓고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3-2를 누르시면 돼요. 3-2를 누르면, 자, 옆으로 네임까지가 고정이 되어 있고, 옆에 컬럼만 스크롤이 되죠. 자, 세로도 세 번째 레코드까지가 고정이 되고, 밑에 이 부분만 수정,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정만 할 수 있느냐? 해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3-3을 딱 누르면 다시 온 상태로 해제가 됩니다. 자, 3-2 보겠습니다. 3-2는 grid.set format call property, 그리드의 컬럼 정보를 얻을 때는 get format call property였습니다. 근데 컬럼의 값을 세팅할 때는 get format call property 2의 밴드의 레프트, 이 내용은요 이것과 똑같아요. 자,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보게 되면 이게 콜이에요. get call format property. 자, 하나, 0, 1, 2, 두 번째까지 밴드를 레프트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레프트. 자, 그런데 스크립트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스크립트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콜 2까지를 선택을 합니다. 콜 2까지. 그리고 밴드를 레프트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개발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라이트도 특정한 컬럼을 오른쪽으로 고정하고 싶어요. 밴드를 라이트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만 스크롤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스크립트로 할 때는 이 방법을 쓴다. 이 스크립트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로우 픽스가 있었죠. 로우 픽스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크립트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이때 쓰는 메소드가 set fixed row, 내가 고정하고자 하는 로우 인덱스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2를 줬기 때문에 0, 1, 2에서 3개의 레코드가 픽스 되는 거예요. 자, 3-3은 해제를 하는 거죠. 해제를 할 때는 get format call property의 컬럼의 정보를 얻어서 이 밴드 정보를 다시 body로 교체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레프트나 라이트로 된 거 비교해 가지고 해당 밴드만 body로 바꿔줘도 되지만 어차피 해제하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body로 세팅해 버렸어요. 그리고 로우에 대한 인덱스 해제는 이 픽스드를 -1을 주시면 돼요. 픽스드 로우를 -1로 주면 해제가 된다. 그래서 고정하는 거 해봤습니다. 컬럼 고정은 이 스크립트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디자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자, 3-4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컬럼 0, 1, 2 네임입니다. 네임의 사이즈를 바꾼대요. 100픽셀로 바꾸고 여섯 번째 셀러리 컬럼을 숨긴대요. 자, 3-4를 딱 눌러보겠습니다. 자, 네임의 사이즈가 변경이 됐고 보너스 앞에 셀러리가 사라졌습니다. 자, 숨겼으면 다시 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3-5를 누르면 다시 셀러리를 살렸습니다. 자, 3-4와 3-5 소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3-4 set format call property. 자, 컬럼에 대한 제한은 set format call property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사이즈를 100으로 바꾼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이즈를 0으로 바꾼대요. 자, 이 내용은 그것과 똑같겠죠. 그리드로 들어가서 자, 헤더에 컬럼 2의 사이즈를 100으로 바꾸겠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셀러리를 0으로 바꾸겠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를
일단 스크립트로 해준 겁니다. 스크립트로. 자, 다시 해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80으로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컬럼을 3-4를 통해서 컬럼을 숨긴다고 해서 그리드의 컬럼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고 사이즈만 0으로 줄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취소를 하게 되면 사이즈만 다시 늘려주면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0으로 줄였습니다. 0으로 줄인 그리드를 엑셀로 익스포트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 그리드에 있는 기능을 쓰게 되면 그리드를 한 셀이나 엑셀로 익스포트, 임포트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숨김으로 되어 있는 셀 컬럼이 있을 때, 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A, B, C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어요. 근데 이 B를 사이즈를 0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실제 셀의 값은 A와 C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A와 C만 보이지만 실제로 B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그리드를 엑셀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엑셀은 각 컬럼별로 ABC 타이틀 부분에 A, B, C, D 이 인덱스가 붙게 되죠. A, C, 즉 B가 히든으로 숨어있는 상태로 익스포트가 돼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 조작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즉 그리드가 히든으로 숨겨져 있는 그리드는 엑셀로 익스포트하는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히든으로 되어 있는 엑셀을 익스포트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익스포트용 그리드를 따로 만들어서 아예 삭제를 한 다음에 익스포트를 해주는 게 오히려 오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6-5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6-5를 풀기 위해서는 리로드를 해주시고요. 다시 3-1을 눌러주세요. 3-1.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리드에 보이고 있는 컬럼의 순서를 임의로 바꿔보세요. 자, 저는 DPT 네임 아이디 순서보다는 아이디가 맨 앞으로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메일이 두 번째가 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화면을 제공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컬럼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업무 능률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보통 개인별로 컬럼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다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그리드 개인화 기능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3-6을 딱 눌러보겠습니다. 3-6을 눌러보게 되면 왼쪽에는 현재 그리드 포맷, 즉 사용자가 바꾼 컬럼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원본, 즉 처음에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디자인된 레이아웃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변경된 정보를 사용자 PC 어딘가에 저장해 놨다가 이 사용자가 들어오면 이 레이아웃 정보로 다시 세팅을 해주면 그 사용자만을 위한 그리드 화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화면을 가지고 여러 개의 화면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기능은 최근에 대부분 사이트에서 다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 어디엔가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변경된 정보를. 저장을 할 때 대부분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로컬 스토리지. 로컬 스토리지는 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실행하는 브라우저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I 브라우저를 실행했다가 다시 I 브라우저로 실행을 해서 컬럼 정보를 다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그 저장된 정보는 I 브라우저의 로컬 캐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롬으로 실행했을 때는 그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용자의 업무 스타일이 브라우저를 자주 바꿔서 실행하거나 또는 자리가 자주 이동을 하거나 뭐 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재택근무를 많이 병행해서 했었죠. 그러면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다가 뭐 집에서도 일을 하다가 뭐 동일한 노트북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집에 있는 컴퓨터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이러한 개인화 기능을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작업을 하려고 했다 보니 원본 레이아웃 정보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개인화 정보는 사무실에 있는 PC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업무 환경이 수시로 바뀐다 할 때는 이 로컬 스토리 저장 방식이 아니라 이 레이아웃을 어디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DB에다 저장을 하셔야 돼요. DB에다 저장을 해서 로직을 구현을 해야 자리가 바뀌든 브라우저가 바뀌든 동일한 세팅 한 번만으로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화 기능을 하면 처음에는 무조건 로컬 스토리지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나는 사무실에서 환경 다 세팅해서 잘 썼는데 집에 와서 이 환경을 봤더니 이전에 세팅하기 전에 화면이 나오더라. 이것도 함께 적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이 분명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차적으로 DB로 처리하는 로직을 다시 재개발하게 되는 일이 번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장하는 방식을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우리는 로컬로 할 건지 DB로 할 건지를 반드시 판단한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두 번 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텝까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 인덱스를 바꾸고 폼에 스텝 인덱스를 2로 바꿔 놓으시고요. 저장한 다음에 자, 리로드 한 후에 자,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인덱스까지 바꿔 놓으신 다음에 쉬셔야 됩니다.